첫 마디부터 이상했는데요. 반가움보다 불길함이 먼저였어요.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은 DNA 등록 결과 때문이라고 했고 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서 있었죠. 은호는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이 사장님이 여길 왜? 성희는 은호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렀다고 설명했어요. 말은 단정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는데 은호에게는 상봉의 떨림보다 미리 적힌 일정의 다음 칸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먼저였어요. 말과 표정 사이 아주 미세한 온도 차가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장면을 먼저 준비해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날 무렵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재단 산하상담 코디네이터였죠. 방금 경찰 측에서 가족 확인 통보가 접수됐습니다. 은호님 동의하시면 내일 오전 협력병원 간담체센터에서 설명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절차는 전부 당사자 동의가 우선입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다음 장소와 다음 단계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신원과 DNA 일치를 확인했고 의료적 이야기는 병원에서 하자는 흐름이었죠. 은호는 설명은 내일 듣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복도 끝에서 돌아본 성희의 표정이 선명해졌어요. 놀람과 반가움 사이 어딘가 이미 준비된 일정을 확인하는 눈빛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예고대로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접수 중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상담 목적 친족 가능성 통보에 따른 설명 청취관 이식 관련 일반 안내. 이 문장을 보고 은호는 마음속 기준을 다시 세웠어요. 오늘은 설명만 듣고 검사동 이채열은 전부 별개로 다루겠다고요.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폰 메모에 한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서명 채열은 나중에, 질문은 지금. 담당 의사가 들어와 최근 우진의 검사 기록 요약과 이식 일반론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추가 평가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의사는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고 추가 평가 변수 조정 같은 단어를 분명히 강조했죠. 의사의 말은 데이터와 절차의 언어였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였어요. 그 말을 바로 이어서 성희가 아주 조심스러운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대기 변수가 길어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우진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문장 자체는 의사의 설명에서 한 발 더 나간 성희의 해석이었고 그 해석이 곧 속도를 앞세우는 요청으로 이어졌어요. 은호는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눈을 내리며 조용히 확인했죠. 시점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재단의 판단인가요? 의사가 답을 고르는 사이 상담 코디네이터가 서류 묶음을 건네왔습니다. 겉장에는 보호안심 확인 같은 완곡한 단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만 속지에는 적합성 추가 확인, 사전 체열, 협력기관 정보 공유 같은 조항이 작게 박혀 있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조항은 이미 길을 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죠. 지역에 한 줄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목 말고 작은 글씨부터. 소리 내서. 재촉이 아니라 시간을 돌려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은호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적합성 추가 확인 사전 체열 협력기관 공유 범위 취소 가능성. 읽을수록 내가 멈춰도 절차가 혼자 굴러가게 설계된 완만한 경사로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표정은 친절한데 문장의 기울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운 느낌이었죠. 은호는 펜을 들었다가 멈추며 물었습니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늦어질 수는. 은호는 고개를 들며 또렷하게 말했죠. 늦어짐과 멈춤은 달라요. 저는 오늘 멈출게요. 제 결정이 준비되면 제 속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상담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말끝이 처음으로 짧아졌어요. 정말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은호는 숨을 고르고 답했죠. 시간은 제 겁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면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날의 멈춤이었고 그 다음부터 사건의 기류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심 무렵 병원 상담팀에서 은호에게 사전 설명 동의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어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내용 문서일 뿐이라며 주소 확인을 집요하게 물었죠. 같은 시각 재단 봉사단 이름으로 가족 간 이식 사례집이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열람해보니 작성자가 병원도 독립자문단도 아닌 재단 내부 아이디였고 맨 뒤 페이지에는 대리 상담 가능이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성인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차죠. 은호는 여기서 섬뜩한 상상을 했어요.
당일 대면 설명, 보호자 동석, 복잡한 문항 일괄 체크 같은 편의 설계 말이에요. 편의가 한번 시작되면 그 다음은 대리 동의와 사실상의 강요로 미끄러지는 법이니까요. 오후에는 병원에서 체열 라벨 미리 발급 알림이 잘못 전송되었다며 정정 문자가 왔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했지만 환자 코드와 라벨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을 숨기기에는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고지어 이름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오늘 오시면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안내 톤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은호는 오늘은 어렵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끊자마자 일정표 이미지가 하나 더 도착했어요. 오전 체열, 오후 조직적 합성 확장 검사 1800 서류 완료.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고 미리 보기에는 재단 로고가 어렴풋이 보였죠. 누군가가 속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꾸 앞장서기를 닦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이름 없는 메일이 한 통 더 왔어요.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죠. 재생해보니 익숙한 행정톤이 들렸습니다. 설명은 제가 합니다. 동의는 보호자 쪽 서명 먼저 받아도 됩니다. 내일 오면 본인 서명만 추가로 받죠. 뒤이어 낮은 목소리가 묻습니다. 성인 환자예요. 잠깐 정적, 그리고 짧은 대답. 예, 저희 재단이 가족 동서까지 도와드립니다. 은호는 손에서 전기가 튄 것처럼 쏘스라쳤어요. 파일 길이는 1분 43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맥락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장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거든요. 은호는 즉시 파일을 백업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국가인권위 상담 페이지를 여러 탭에 고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사정이 아니라 성인 당사자의 신체 자율권 문제라는 걸 문서화해 두어야 했어요. 밤이 깊자 성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가자. 이건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호출문처럼 들렸죠. 은호는 길게 답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곤란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면 제가 일정 잡겠습니다. 곧바로 벨소리가 울렸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성희는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은호 씨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동안 우진이는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문장은 충분했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은호는 통화를 끊고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은 소중하지만 다른 한 사람의 동의는 더 명확해야 살아남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은호는 카톡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설명 추가 요청. 병원 담당자, 재단 행정, 그리고 제3의 환자권리 옹호단체 이메일을 함께 넣고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가지 않습니다. 설명과 문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대리동석 대신 서명이 가능한 절차인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당사자 통제권을 함께 명시해 주십시오.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번호가 또 울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본인 확인 문자를 2번 받으셨죠?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라벨이 앞서 발급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더 말하면 제가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끊긴 전화의 잔향이 손에서 진동처럼 남아있었어요. 은호는 그 번호를 보호로 저장했죠. 누군가 내부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의 장악 문제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가 사실이라면 은호가 멈추지 않으면 어느새 서류가 먼저 가버릴 수도 있었겠죠. 새벽에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재단 올해만 위기 가정의료지원건 같은 제목이었어요. 사진 가장자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환자 팔과 주사 라인이 보였고 캡션엔 딸의 용기라는 문장이 굳게 들어가 있었죠. 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배치된 문장들이었어요. 익명 계정은 다시 움직였고 댓글에는 사람 살리자는데 왜 버벅이냐는 말들이 상단에 고정됐습니다. 은호는 기사 캡처 아래 이렇게 썼어요. 당사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게시를 눌렀습니다. 좋아요보다 먼저 달린 건 비웃는 이모티콘이었지만 곧바로 같이 읽어보자는 말과 환자권리 옹호 링크가 붙었죠. 조용하지만 확실한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이 밝자마자 병원에서 사전 설명 자료 수정본가 도착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문서 앞부분에 성인 당사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검사 처치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굳게 들어가 있었죠. 대신 뒤쪽에는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조회 동의 의미가 조용히 추가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더 안전해졌는데 새로운 뒷문이 생긴 느낌이라야요. 은호는 같은 단톡방에 짧게 올렸어요. 본인 동의 조항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임의 동의가 사실상 필수처럼 작동하지 않도록
거부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문서로 추가해주세요. 이 문장은 전장을 뒤집는 문장이었어요. 더는 도와줄래요? 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거부해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 를 묻는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성희와 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성희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로 말했죠. 생각이 바뀌면 바로 연락주세요. 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생각은 충분히 하고 결정할게요. 두 사람 사이 공기가 파문처럼 흔들렸고 그 순간 은호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재단이 가족 동서까지 도와드립니다. 그 문장 뒤에 붙어있던 숨소리까지도요. 은호는 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멈춤의 기술이 몸에 배는 느낌이었죠. 복도 끝에서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 오늘은 제가 저를 지켰어요. 잠시 뒤 한 줄이 돌아왔죠. 잘했네. 밥은 내가 기다린다는 말 안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 위험이 오면 앞장서겠다는 의지, 언젠가 같은 식탁에서 같은 온도로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등줄기를 쓸어내리듯 내려가면서 은호는 손에 남아있던 떨림을 쓸어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원과 재단 앞으로 내용 증명 초안이 발송됐어요. 1. 모든 검사정보 제공 라벨 발급은 성인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을 것. 2. 어떤 형태의 대리 동의 보호자 선서명도 시도하지 않을 것. 3. 온라인상에서의 사실 왜곡 비방에 재단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서면 확인할 것. 4. 임의 동의 조항의 거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할 것. 은호는 초안 말미에 한 줄을 더 넣었죠. 귀 재단의 선의는 존중합니다. 다만 제 동의와 제 속도는 제 것입니다. 절차가 사람을 삼키지 못하도록 문장으로 문장을 막아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밤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늦은 바람이 들어왔고 은호는 폰을 다시 들어 짧게 적었습니다. 내일은 내 속도로.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누구의 필요가 절박할수록 동의는 더 맑아져야 한다. 그 문장이 오늘의 결론이자 내일의 출발선이었죠. 잠들기 전 머리맡 서류 봉투의 겉장을 한 번 더 쓸어보았어요. 제목은 여전히 순했고 종이는 여전히 매끈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겉장의 온도가 마음의 안전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는 걸요. 안전은 읽는 시간, 묻는 용기, 멈추는 선택에서 오더라고요. 오늘 은호는 그 세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 메시지 한 통이 더 왔습니다. 이름 없이 도착한 그 번호에서였죠. 내일 내부회에 있습니다. 문서 바뀔 겁니다. 끝까지 멈추지 마세요. 은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익명의 경고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편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선의는 때로 익명으로만 존재하죠. 그리고 그 선의를 붙잡아 내 권리의 언어로 바꿔 쓰는 일은 결국 당사자의 몫이었고요. 그날의 마지막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 오늘의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내 선택권을 되찾은 순간이었고 그 선택이야말로 내일 어떤 계획이 오더라도 나를 지켜낼 유일한 속도라는 걸요. 이제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의 무기는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글씨를 끝까지 읽는 목소리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요.